네, 오늘은요, 개인 법인 전환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알아봐야 될 그런 사항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 백문영 소장님 예.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법인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절세하기 위한 도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죠. 경영의 하나의 플랫폼으로 법인을 선택하는 거고요. 법인이라는 토지 위에 경영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지을 것인가라는 이제 저는 건축과 같다고 봐요. 설계를 잘해야 되고, 그래서 법인에 대한 경영의 구조를 좀 더 구조화하고 고도화하려면 내가 과연 어떠한 점들을 사전에 면밀히 좀 고민해 봐야 될까 하는 이슈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법인 전환의 효익을 한번 따져보는 게 어떨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해에 잠깐 이익이 난 걸로 법인 전환하자? 이건 아니겠죠. 뭐 1년 365일 마실 다니다가 하루 정도 뭐 고속도로 탄다고 차를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현재 법인과의 거래 비중도 높고 왜냐면 나만 개인인데 내 주변은 다 법인이야. 그럼 저도 어쩔 수 없이 나중에는 법인화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죠.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 이탈이나 정부 정책 변화나 환경 변화 등의 경영 위험이 급격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가. 이것도 하나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법인 만들었는데 2, 3년 만에 갑자기 매출이 반토막 나거나 실제는 뭐 법인 경영에 대한 편익이 다 사라질 정도의 경영이 악화되면 이거는 법인 관리비만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이슈가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자녀 등에게 사업 승계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것도 또 법인 전환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이제 고민의 이슈가 될 거고요. 또 공장을 이전하거나 아니면 뭐 설비를 증설하거나 할 때, 왜냐면 계속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 자금을 조달받고 또 조달받는 자금에 대한 그게 이제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실패했을 때의 연대 책임, 이런 거로부터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인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도 이제 지금 당장 아니지만 2, 3년 안에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러면 법인 전환을 또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겁니다. 또 현재 개인 사업자로 특허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개인이 갖고 있는 특허는 그냥 그게 매출이거나 자금 조달에만 기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법인 같은 개인의 특허를 법인에게 양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왕 특허를 통해서 매출도 올리고 자금 조달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이왕이면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하고도 특허 거래를 해서 법인의 이익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득 회수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절세에 유리한 그런 이제 구조를 짤 수 있다는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현재 고정거래처의 이탈 개연성. 그러니까 큰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 법인들만 주로 협력업체로 등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큰 대기업들은 한 번 등재되면 법인 전환하기도 쉽지 않아요. 처음부터 아예 법인으로 협력업체 등록을 하는 이제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동업을 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법인이 좀 더 동업자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동업 구조를 조금 더 체계화되고 전략적으로 짤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강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안들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제 세무적 관점이죠. 내가 지금 성실신고 대상자이거나 성실신고 대상자로 선정된 지금 아니라고 되면 하지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고 나서 하게 되면요, 되고 나서면은 전환 후에도 3년간은 법인 전환하고 3년간은 성실신고를 받아야 돼요. 근데 내가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기 전에 법인 전환을 하면 이 의무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굳이 1, 2년 의사결정을 보류해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된 후에 전환하게 되면 법인 이후에도 이걸 받아야 되니까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은 거기에 협력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의무사항이나 세무 관리에 대한 부담이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내가 1, 2년 의사결정을 늦춰서 얻는 편익이 없다면 적어도 내가 성실신고 기준금액의 60에서 70% 정도 되고 2, 3년 내에 그 기준금액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미리 법인 전환을 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무조사를 받아본 경험이 있거나 세무조사를 받아 피해본 경험이 있냐. 성실신고라는 거는 사실은 그 정도 강도의 납세 협력 의무라는 거는 법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출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받는 정도 강도인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 사업자, 도소매하는 개인 사업자가 15억 정도 매출을 한다. 근데 성실신고 대상이잖아요. 네. 법인 같은 경우는 이게 한 100억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굳이 내가 15억밖에 안 하면서 100억 정도 매출 규모의 법인이 받는 그런 강도의 세무검증을 굳이 매년 받을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너무 현실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소득이 늘어나서 개인소득 과표가 35% 이상 넘어간다. 과표 구간으로 따지면 8,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사업소득으로 공제 다 배제하고 1억 이상 정도의 소득이 나한테 기속된다 하면은 법인 전환을 한번 검토해 보자라는 거예요. 사업용 부동산이 있고 이게 앞으로 굉장히 가격 상승이 예상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양도소득세 2월 과세 효과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예, 예. 양도소득세 2월 과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법인 전환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현금 거래 비중이 높고 불투명한 회계 처리 관행이 높은가. 계속 매출 누락을 하고 또 회계 처리를 되게 불투명하게 하다 보니까 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다 보면 언젠가는 그 검증에 칼날을 맞게 돼요. 그럴 바엔 차라리 내가 법인으로 가고 합법적으로 누락했던 거 제대로 다 신고하고 합법적으로도 충분히 절세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실제 경상이익과 신고이익 간의 간극이 존재할 경우에 해당 지표가 윗 케이스하고 같은 경우죠. 무리하게 이제 세금을 줄이려는 노력들 개인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득의 절반인 가까이가 세금이다 보니까 당연히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법인으로 가게 되면 크게 무리를 두지 않아도 이제 절세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플랜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익과 신고 이익 간의 어떤 간극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 외에 이제 뭐 여기 한 5가지 정도는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로 인해서 세무적인 어떤 관점에서의 법인 전환 효익이 있다면 법인 전환을 검토해야 되겠죠. 네. 네. 자, 그다음에 재무적 관점에서 볼까요? 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재무적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신용평가예요. 신용평가에서 개인과 법인 중에 어디가 더 유리하냐. 법인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대보증 문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가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그런 형태의 자금 조달, 중진공이나 신보나 기보 이런 데서는 7년 이하의 신설법인에 대해서는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는다. 자, 그러면 10년 된 개인기업이 법인 전환했어요. 그럼 이건 창업기업이냐? 세법에서는 창업기업이 아니에요. 근데 재무 쪽 영역에서는 이것도 창업법인으로 봐줍니다. 본다. 예, 그래서 이 연대보증의 족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한번 검토해보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대출을 받고 있는데 개인 사업장에 네. 법인으로 전환하고 싶은데요. 이 사업장은 이 부동산은 그냥 개인으로 보유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자, 이 부동산을 담보 가치를 보고 빌려줬으면 상관이 없겠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담보 가치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의 여러 가지 뭐 매출, 뭐 이익, 개인 사업자의 개인 신용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금리나 대출 한도나 기간을 정했다면 갑자기 이 개인 사업장이 이거는 이제 임대 부동산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대출 조건을 일부 회수하거나 금리를 높이거나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또 이런 경우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 부동산만 놔두고 사업만 법인으로 전환하는데 또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종합적인 신용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대출을 받은 분들은 은행에 먼저 내가 법인 전환했을 때 금리나 한도나 기간에 제약이 있는지 없는지를 유불리를 한번 먼저 따져보고 나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껏 뭐 전환했더니 은행에서 대출 갚으래요. 이건 정말 난감한 일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검토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단 또 재무적 관점에서는 투자를 받을 때, 물론 개인도 투자 받을 수 있어요. 네. 개인이 투자를 받고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를 약정을 했다면 이건 이제 제한적이죠. 사적이고
근데 이제 법인의 투자라는 건 되게 공적이고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주주에게 배당을 해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투자한 주주들은 배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개인 투자 쪽은 주로 사적 투자라면 법인 투자는 이제 공적 투자로 통해서 이제 신뢰와 그 투명성을 더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이 공적 투자가 확장되면 이제 상장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죠? 그런 측면에 검토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노무적 관점에서도 한번 볼까요?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많아요. 내가 법인 전환한 이유가 채용이 어렵더라. 법인 사업자가 돼도 이제 직원들 구인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뭐 직원들이 굉장히 좀 불안해한다. 그래서 직원들 때문에 채용 때문에 법인 전환을 했다 하는 분도 최근에 많이 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 뭐 재무나 세무에 대한 뭔가의 한 단계 레벨업된 어떤 그런 관리 툴도 중요하지만 이 노무 관리도 조금 더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근로 계약상의 문제점 다 도출을 해서 해결을 하고요. 퇴직연금도 가입하고 네. 또 향후 내 사업을 혹시 직원들에게 승계시킬 계획이 있는지도 한번 봐야 돼요. 그럴 그러면 수도 직원들에게 있죠. 뭐 지분을 우리 사제들을 도입한다든가 스톡옵션 이거 개인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또 이제 보유 부동산에 대한 미래 가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업과는 별도로 부동산 가치 상승이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이제 세금을 확정 지어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 A와 법인이 납부하게 되는 세금 B, 이 A 플러스 B가 개인이 전체에서 납부하게 되는 세금 C보다 상당히 약간 작으면 뭐 의미가 없어요. 상당히 작게 결과가 나온다면 부동산 재테크 측면에서도 현무주자 법인 전환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네. 법인 전환할 때 핵심 체크 사항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개인 기업의 법인 전환 형태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폐업 단순히 그냥 일반 법인 전환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포괄 양도 양수 방식의 법인 전환을 할 거냐, 각각의 이제 유불리를 검토해야 되고,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회사를 할 거냐, 유한회사를 할 거냐, 유한 책임회사를 할 거냐,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양도 양수할 대상 자산이나 부채를 결정해야 되는 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대출이 그대로 승계가 가능한 거냐. 승계가 안 되더라. 갚아야 된다더라. 대출 조건이 안 좋아진다든가. 그러면 이제 그 원인을 해결하고 나서 법인 전환을 검토해야 되겠죠. 전환하려고 보니까 이제 재고 자산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재고도 이제 A 개인이 갖고 있던 걸 B라는 법인에 넘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가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특허권, 상표권 문제도 필요시 이제 감정평가를 받아서 이거를 내가 개인으로 계속 갖고 있는 게 나을지 아니면 법인에 전환할 때 그냥 다 넘기는 게 나을지 이런 고민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영업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원 중에 직원은 전환하면서 대부분 직원 고용은 그대로 승계하겠죠. 그렇죠. 승계를 할 때 퇴직금을 다 정산해 줄 거냐 아니면은 계속 퇴직금을 적립해서 갈 거냐. 왜냐면 이제 공식적으로는 퇴직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거든요. 네. 그것도 하나 이제 고민할 방법일 수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계속 근속으로 가거나 누진제를 적용하는 그런 기업들이라면 개인 사업장이 있을 때까지에 대한 근속도 다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어떤 식의 의사결정을 할지도 필요하겠죠. 네. 전환일을 결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폐업 신고하고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실제 법인 설립할 때 하는 기본적인 프로세스 같은 일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주주의 발기인 구성하고 임원 구성하고 등기 필수인 등재 사항을 결정하고요.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거고 명의 이전 후에 후속 작업을 해야 되는 거, 법인카드 신청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기계적으로 다 법인 전환 후에 이제 진행해야 될 일들이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동안에 이제 제가 법인 전환에서 이렇게 좀 챙겨야 되는 중요한 점검 사항들을 한번 카테고리별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좀 면밀히 검토하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법인 전환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법인 전환에서 그 사업의 지속성 관점에서 세무적 관점, 그리고 재무적, 노무적 이런 각 관점에서 핵심 체크리스트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도
백문영 부소장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